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지금요, 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라는 소식을 하루 뒤늦게 노동신문에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먼저 공개를 안 하고 나중에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한 셈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개정했는데 당시에 개정한 것만 보도를 하고 내용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갖고 오늘 아침자 노동신문에다가 쫙 공개를 했네요. 네. 뭐 이런 것도 시기 맞춰서 합니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언론은 어제 뭐 상세하게 다 그랬죠.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뭐 사실 그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뭐 굳이 바로 즉시 실시간대로 보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보도가 되려면 사진도 준비돼야죠. 네. 보도할 문안도 준비돼야 되거든요. 네. 문안 초안 작성해서 위에 보고해야죠. 김정은 승인 받아야죠. 네.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네. 이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이미 얘기했었죠. 남북 관계를 네.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통일, 그다음에 화해, 민족, 뭐 동족 이런 표현들 다 지워버려라. 네. 그리고 국경선, 영토 조항을 명시해라라고 지시를 한 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의 그런 지시, 북한에서는 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리면 주민들에게 또 북한 매체에 상세하게 그 배경들을 집어넣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정은 했는데 그걸 공표하지 못하는 것은 공표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겪는 동요, 네. 흔들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보도 내용에도 보면 뭐 북한식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화 이건 읽어보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조항들이 개정됐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스스로를 지금 고립시키면서 남북 관계도 단절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북한이 또 러시아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가깝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남북 관계 위기를 조장하면서 북한은 또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Кілька питань. Серед головного була доповідь розвід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це уже факт. Фактично, це участь вже другої держави у війні проти України. 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일단 북한군 10,000명 정도가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특별 대대로 운영되면서 훈련까지 받고 있다. 지금 북한이 그러면은 아예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한 셈인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국제법으로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참전 국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명백히 불법 침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그중에 북한도 들어가죠. 러시아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걸 지지두둔해 왔거든요. 네. 자,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돼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도네츠크 이쪽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고 건설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확인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정보도 감청하고 있을 거고요. 인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탈영을 했다, 몇 명이 전사를 했다, 말씀하신 대로 부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명백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아하.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북한과 이런 불법 협력을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저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자 전쟁에서 물론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병력이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참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얘기입니다. 특히 전투병이 갔다라는 그러면 거죠. 전투병력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6월이죠.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고 사실상 동맹 조약을 맺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일부 쿠르스크주 일대를 점령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조약에 보면 어느 공격에 의해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다는 그 조항. 아직 조약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참전함으로써 혈맹을 굳히고 네. 러시아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안보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북한군이 참전을 하면서 뭐 3,000명의 전투 특별 대대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데 전쟁 자체를 뭐 좌지우지할 만한 그 정도의 병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러시아와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김정은이 푸틴을 위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 필요를 채워줬다면 김정은의 요구를 푸틴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 우위를 위해서 푸틴에게 요구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안보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러시아 파병 내용을 러시아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